행복은 모자에서 온다. 가위질 한 번, 박음질 한 번에 자신만의 행복한 우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인생이 제 뜻대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모자는 제가 제 손으로 마음껏 만들 수 있고 주무를 수 있는 즐거운 놀이. 단순히 머리에 쓰기 위함이 아닌 누군가를 더 빛나게 하는 모자의 마법. 섬세한 손끝의 마법사가 되어 모자에 주문을 거는 장인의 세계 만나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일 작업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올해로 24년째. 나의 디자인이 곧 얼굴이라는 마음으로 모자 만드는 데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디자이너 셜리 천. 이것이 얘하고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 밑으로 얘가 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다시 합봉하면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죠. 상상력에서 시작된 디자인이 현실이 되는 순간. 평범했던 원단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면 그녀의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평면이잖아요. 재단물로 보면. 근데 평면이 연결을 하니까 입체가 되는 거죠. 납작한 원단이었는데 완성을 해 놓으면 입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단이 됐을 때는 분명히 납장이었잖아요. 납작한 하나에. 근데 보세요. 입체가 됐죠. 얼마나 신기해요. 정확한 치수와 재단, 익숙한 재봉질 솜씨가 일치할 때 모자의 큰 틀이 완성되는데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그녀의 모자 만들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소위 가봉 작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방향이라든가 꽃잎의 크기, 각도 이런 걸로 핀으로 찝어서 일단 그거를 체크를 해요. 이게 이상이 없는지, 수정 사항이 없는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밸런스, 조화롭게 세팅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핀을 하나씩 빼면서 그 자리에 바늘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죠. 바느질부터 장식 하나까지 모두 그녀의 손길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된 모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녀의 오랜 다짐 때문입니다. 로맨틱한 여성 클로슈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같은 기본 베이스가 같더라도 여기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로맨틱하게도 또는 모던하게도 또 캐주얼하게도 변신할 수 있는 게 모자의 매력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단순한 햇빛 가리개로 쓰이는 게 모자라면 그녀에게 모자는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하나의 패션으로 주목받게 만드는 건데요. 이토록 모자에 애정을 갖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던 곳은 프랑스 남부의 조그만 도시였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은 원래 사실 눈이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갔던 그 해에 프랑스에 엄청나게 큰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휴교를 하고
기숙사 안에서 너무너무 심심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유학을 했던 한국인 친구들이 대부분 패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놀면서 우연히 미싱을 배우게 됐어요. 불문학을 공부하러 떠났던 유학길. 운명의 장난처럼 40년 만에 내린 폭설은 훗날 모자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될 셜리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낮에는 소르본 문학부를 하고 밤에 야간으로 모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다리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모자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 갔는데 모자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재미가 있었고 아 이거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이제 문학 학부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모자 학부로 이제 주관을 옮기면서 거기에만 전념을 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창작과 창조의 매력에 빠져 프랑스 파리로 떠난 셜리천. 결국 그녀는 아시아인 최초로 파리의 모자 전문 학교를 졸업한 모자 전문 디자이너 모디스트가 됐습니다. 자존감을 높게 해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어떤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평생 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다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것을 막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뛰어난 디자인 실력으로 졸업도 전에 파리의 유명 모자 회사에서 일했던 그녀. 이후 국내 회사에 스카우트 됐지만 꿈꾸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너무 많이 달랐죠.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을 적용해서 디자인을 했을 때 판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거기 그 회사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었고 저는 디자인 실장으로 스카웃을 해갔지만 제가 내놓은 디자인이 다른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한 것보다 더 잘 팔리거나 반응이 좋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 참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배워야 되는구나. 당시 국내 모자 산업은 호황의 시대였지만 그녀의 유럽식 디자인을 받아들이기엔 이른 감이 있었는데요. 자존감과 자신감에 상처를 입었지만 인생 최대의 방황 앞에 그녀는 포기 대신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모자를 만들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색깔에 대한 그 주장이 참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좀 많이 타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들한테 얘기할 때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색깔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얘기를 하죠. 디자이너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된 맞춤형 모자를 만들겠다는 다짐. 이후 구입부터 디자인, 제작까지 한국인의 특징과 취향을 고려한 모자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불문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베레포크라는 시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어인데 풀어보면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절에 유럽에서 가장 예술과 문화가 풍요롭게 발전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문학도 그랬고 패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자도 가장 부흥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과거 힘과 권위의 상징에서 패션의 대명사가 된 모자. 모자는 쓰는 사람의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중 하나인데요. 거기에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 디자인과 종류는 다양하게, 수량은 적게 만들자는 전략으로 100% 수작업을 고집했습니다. 쓰고 있는 사람의 정신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투영이 돼서 이미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자를 볼 때 이거는 굉장히 로맨틱한 모자, 또는 어떤 모자는 굉장히 스포티한 모자, 어떤 모자는 굉장히 그 강인함이 느껴지는 모자, 이런 식으로 모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미지를 모자가 갖고 있느냐가 디자인의 관건이죠.
만드는 즐거움뿐 아니라 알면 알수록 신기한 모자의 문화와 역사. 그녀는 그간에 쌓은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향 전주에 아시아 최초의 모자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박물관을 세우기까지 그녀가 용기 낼 수 있었던 건 모두 남편 덕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 복장과 또 아주 인상 한 번 보면은 그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화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다 보니까 뭐 너무나 이게 문학적으로도 저와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친해질 수 있던 계기가 저도 고향이 전주고 사장님도 고향이 전주여서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만남이 반복되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두 사람. 외국계 회사를 다니며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었던 현종 씨는 모자 디자이너였던 아내를 지지했고 국내 모자 산업의 시장성을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부창 부수, 시작은 아내 때문이었지만 현종 씨의 모자 사랑 또한 특별했는데요. 알수록 놀라운 모자의 무한 잠재력에 언젠가 다시 모자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셜리천은 이제 프랑스에서 모자를 서양 모자를 공부를 했고 그러면은 굳이 중복되게 그런 모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우리 한국 모자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현직에 있으니까 학문적 입장도 고려하면서도 현장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섞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자 산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모자에 대한 연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꼈던 현종 씨. 무엇보다 그의 흥미를 자극한 건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국의 모자 역사와 문화인데요. 민족성을 나타내는 건 물론 멋과 신분, 지위와 기능에 따라 달랐던 시대별 모자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자 문화가 우리가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은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철학들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한 것에 대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명 패션 잡지에 K-패션의 하나로 자리 잡은 모자 이야기를 연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영화 속 K-좀비 열풍을 타고 한국 갓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또 제가 또 많은 외국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모자가 바로 이 갓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말총 모자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 재료의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모자, 특히 이 갓의 크기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있느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대우라고 그러고 양태라고 하는데 이 양태와 대우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또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 시대적으로 변화를 많이 가졌어요. 이곳 모자 박물관은 시대와 트렌드, 신분과 상황에 따른 모자의 역사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10여 년 넘게 부부가 발품 팔아가며 수집해온 모자와 관련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5년 전 저희가 질적인 이 모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어떤 지식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쌓아온 관련 자료와 전문성은 모자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정착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더불어 세계 모자 산업에 뛰어드는데 발판을 마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모자에 관련된 것들을 소개할 때 반드시 제가 먼저 소개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모자, 즉 머리에 얹혀지는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지금 많은 그 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은 있지만은 저는 이 문화가 우리 한민족의 모자 문화를 가지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남편의 지원 사격과 함께 한정판 수제 모자를 내세운 셜리천의 디자인은 국내에 마니아층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녕.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요? 네, 이미 이제 시작했어요. 워낙 우리가 작년에 좀 많이 모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한 달 전에 지금 일찍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좀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이번에는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할게. 매년 새로운 주제를 갖고 자신의 디자인을 선보이는 모자 패션쇼. 국내외 패션 관계자들이 손에 꼽는 행사인데요. 모자에 담긴 그녀의 메시지에 모두가 주목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일일이 다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게 이 모자를 어떤 감성으로 제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게 됐고 그러하니 어떤 모습으로 착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객과 서로 교감하는 그런 조그만 창이에요. 그래서 그 창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만으로도 모자의 이미지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로맨틱함과 우아함을 기본으로 하는 그녀의 디자인은 여인을 더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힘이 담겨 있는데요. 시인이 시를 써내려가듯 바느질 한 땀이 모자에 박힐 때마다 고객에게 전하는 디자이너의 마음도 고스란히 담깁니다. 제가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완성 샘플을 딱 줘야 이제 다음 공정에서 메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이미지를 바꿀 만큼 모자는 액세서리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 그녀. 그래서인지 장식 하나, 색깔 하나도 허투루 달지 않는데요. 지나치다 할 만큼 고민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레드와 블루의 배색이잖아요. 원단 자체가. 그래서 장식도 그 톤을 맞춘 거고 지금 꽃씨를 붉은 꽃씨로 할지 블루로 할지를 보는 거죠. 자기 만족을 넘어 상대에게 보이는 모습까지 만족할 때 비로소 공정이 끝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가까이 모자만 쳐다보지 않잖아요. 착용자가 모자를 썼을 때 그 조화로움을 같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데 가끔 이거 아닌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뜯고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다시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그렇게 시제품을 다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흔한 일이에요. 영선, 이리 와봐. 이거 꽃이 네. 지금 이거랑 이거랑 섞었잖아. 네. 꽃이 지금 원래 빨간 거에 이거 네. 어느 게 더 나아? 파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벌겋냐? 네, 너무 빨개.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게 디자인이다 보니 함께하는 동료들의 조언은 새로운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창구가 됩니다. 작년에 들어갔던 컬러 이게 원단이 이쪽하고 좀 다른데 상관없죠. 자체적으로 저희는 저희의 트렌드 컬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무슨 컬러를 정할까 이제 그거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샘플을 이제 여러 번 해보면서 모자를 이렇게 해보면 희한하게 샘플이 한 20개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색깔이 있어요. 세상에 만족이란 게 있을까 싶은데요. 수없이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디자이너 한 사람의 고집보단 계속되는 조율과 협업 속에 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또한 그녀의 몫입니다. 됐어. 그다음에 너무 납작해지지 않게 너무 끝에다 바늘 꽂지 말고 얘가 넓으면 얘가 줄여야 되지. 그래야지 이렇게 리듬이 있게 보이니까 모자를 통해서 자기 스타일을 어떤 추구한다든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는다든가 그런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수제로 하다 보면 원하는 어떤 디자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모자를 썼을 때 착용감이라든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공장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모자는 자신을 표현하는 최고의 메신저라고 그녀는 세상에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게 모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에 이윤을 뿌리치고 수작업의 소량 생산으로 모자의 소장 가치와 예술성을 높인 디자이너 셜리천.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모자는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모자에 대한 책이 국내에 아직 제대로 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완성을 해서 내놓는 게 일단은 가장 단기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모자 박물관 컨텐츠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해서 좀 그 부분을 좀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눈이 보일 때까지 바늘에 실을 끼울 때까지 계속 모자를 하는 게 제 꿈이죠. 모자는 진열장에 있을 때보다 사람의 머리 위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셜리천의 모자를 향한 진심이 지치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